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올해 분양 단지 중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청량리입니다. 이 청량리 일대가 어떻게 변할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재 현장에 가면 체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개벽할 곳이라는 거죠. 지금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할 지역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놓쳐서 가격이 크게 퀀텀 점프한 곳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 여의도 지역과 그리고 이 청량리 지역, 두 지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나마 앞으로 크게 개발이 되고 변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접근이 아직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청량리 일대 올해 분양하는 세 단지, 얼마 전에 분양했던 청량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와 그리고 오늘과 내일 무순위 청약, 원래 정식 1순위 청약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한양 수자인 1구위 같은 경우에는 사전 무순위 청약 제도를 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계약 세대와 부적격 자녀 세대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참 마케팅 좋죠. 자, 보통 미계약 세대나 부적격 자녀 세대는 나중에 분양을 하죠. 줍줍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사전에 미리 줍줍하실 분을 모집을 해놓는 겁니다. 장점이 뭐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금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당첨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페널티가 없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또 놀부 카페와 카톡방에 계신 분도 이 한양 수자인 192의 사전 무순위 청약에 많이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자, 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한양 수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개벽할 180도 변할 청량리의 미래와 그 미래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청량리 일대의 어느 지역에 기회를 잡아야 하는지, 어떤 지역이 있고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있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놀부 부동산 스쿨 카페와 부동산 스터디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스터디방 정원 1,500명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2304번입니다. 자, 오늘 청량리는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청량리에 주목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서울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플랜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택, 공원, 교통, 사업, 환경, 문화, 복지 이러한 다양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서울시 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 계획입니다. 이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을 3도심, 7광역, 12지역으로 나눕니다. 그 중에 오늘 살펴보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와 함께 7광역 중심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량리와 왕십리는 누가 뭐래도 동부권의 랜드마크죠.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철도 교통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다니고 있고 하단에 이제 왕십리로 가게 되면은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까지 다양한 노선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철도, 교통, 환승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과 문화 기능 강화, 이게 기본 방향이거든요. 자, 먼저 개발이 선행된 이 왕십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행당 지역 아파트 개발과 그리고 상단에 있는 최근 왕십리 뉴타운의 완성,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 자체의 역세권 개발까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이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 투자를 했더라면, 행당동 지역에 투자를 했더라면은 얼마나 큰 자산 증식을 했을까? 항상 우리들은 지나고 나서야 그 진가를 알게 되죠. 어라?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자, 보십시오. 이렇게 환승 역세권이 강화된 지역들 보면, 뭐 예컨대 왕십리도 있지만 이 좌측에 있는 공덕 역세권만 해도 10년 전으로 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뭐 말도 안 되게 퀀텀 점프를 해버렸고, 우리 머릿속에서 이 지역을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저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오늘 말할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한 이들 두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기존에도 여러 개의 노선이 다니는데 앞으로 GTX B노선과 C노선이 지나게 되는 역세권이고요. GTX-W 역세권이 되고, 게다가 강북 횡단선, 면목선, 경전철이 또 지나게 될 예정이고요. 게다가 KTX 부산까지, 그리고 수서에서 올라오는 SRT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지나게 되는 역세권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과거에도 청량리는 교통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도시철도가 많이 뚫리기 이전에는 이 1호선을 중심 기반으로 도시들이 발전을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와 영등포 지역이죠. 지금 현재도 이 지역 가보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유동인구의 연령층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량리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낙후된 구도심이 개발될 수 있는 개발터가 많다는 거. 두 번째, 지금 현재도 노선이 많지만 향후에 노선 집중 효과로 인해서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낙후된 도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층, 연령층 자체가 높은 편이지만 향후에 개발과 노선 확충으로 인해서 젊은 인구들, 직장 인구들이 모여들 수 있는 자족 중심 도시로 탈바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고요. 현재도 그 변화는 진행 중인데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자, 사실 그동안 청량리 하면은 홍등가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때문에 주변 일대 지역의 지가 자체가 많이 눌려있던 상황이었고, 이 최근에 청량리 4구역이 속도를 내면서 이미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청량리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효성 해링턴 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여긴 청량리 3구역입니다. 이 두 개 동으로 지어지고 40층 규모로 올라가는 주상복합이고요. 평균 경쟁률이 31대 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대 보면 59제곱이 분양가 6억 9천, 경쟁률 104대 1, 그리고 84제곱미터가 179세대로 가장 많았는데 8억 8천 정도, 21대 1, 그리고 가장 큰 150제곱미터가 이제 두 세대 나오는데 이게 19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이 롯데 L65에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꽝 대신 닭으로 이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나 다음 주에 분양 예정인 한양 수자인 192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롯데 L65가 분양하기 전인데도 이 정도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은 청량리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역설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9억을 넘지 않았던 해링턴 플레이스와는 다르게 이 한양 수자인 192는 30평대 평균 분양가가 9억을 넘습니다. 9억 7천 정도가 됩니다. 자, 타입이 굉장히 많죠. 일단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층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로,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다 9억에서 10억 정도의 분양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한양 수자인 192는 다음 주 본 청약에 앞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오늘과 내일 실시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사전 청약 나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분양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입니다. 자, 총 1372세대로 이루어지고 5개 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고 65개 층으로 되고 1개 동은 호텔과 업무, 상업시설로,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은 주상복합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 청량리역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 공고 뜨면은 다시 한번 여기는 조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량리역 상단 블락으로 가면은 제기 4구역 힐스테이트가 또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 호객노노 앱에서 분양 관련 알림 받기를 누르시면은 이 지역의 분양 공고를 직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올해 분양 예정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기 4구역 힐스테이트. 자, 청량리 인근에 올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여기까지 보면 되고요. 다음은 재개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량리 인근의 재개발은 청량리, 제기, 전농답심리, 뉴타운 이렇게 세 구역을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청량리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구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7구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량리 7구역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뒤편에 홍릉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가 아주 인상적인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업 단계는 사업 시행 인가 단계고요. 여기에 지어지는 가구 수는 761가구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조합원은 450가구 정도가 되고요. 자,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겠죠. 작년에 4억 6천까지 거래되었던 물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매인 경우에는 뭐 2억 후반까지도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을 보면은 3억 5천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은 롯데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구역은 청량리 8구역입니다. 6구역과 7구역보다 청량역에 훨씬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앞에 제기 4구역 힐스테이트, 그리고 청량리 미주아파트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사업 시행 인가 추진 중에 있고요. 576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비례율 예상은 110% 정도고요. 조합원 평균 분양가가 1,60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구역은 청량리 6구역입니다. 현재 추진이 단계에 있고요. 최근 동의율이 75% 이상을 넘겼기 때문에 이 조합 설립 인가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총 1,236가구가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은 청량리 재개발 구역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또한 평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청량리역과 도보로 약 9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은 고려대가 있습니다. 6호선 고려대역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역은 또 도보 7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역세권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지역이 사업성이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례율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량리 6구역 옆에 제기 6구역이 있습니다. 제기 4구역, 5구역, 6구역 중에서 5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이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아직 사업 시행 인가 승인 이전 단계라는 거죠. 여기에 이 소유자가 거의 200명 정도가 되는데 분양을 312개, 거기서 임대가 거의 50세대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세대하고 분양 세대를 비교하면은 큰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보긴 어렵죠.
그렇게 해서 이 청량리 일대 지역의 지금 재개발 지역, 재기, 청량리 구역은 다 살펴봤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거의 뭐 3억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투자금이 그렇게 작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 청량리역 뒤편에 전농 8구역과 9구역이 있습니다. 개발 속도는 굉장히 늦은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 세력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해제가 되고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 확률까지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은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고 다음은 재건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을 누르니까 주변에 재건축이 2개가 뜨네요. 일단 첫 번째가 재기 경동 미주 추진이 단계다 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장안 현대 아파트 여기도 추진이 단계에 있다. 그리고 청량리 미주 아파트는 2015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다음에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미주 아파트가 이제 중층 아파트로서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서 이 사업성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현재 미주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때는 뭐 다른 정보광장이나 홈페이지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핸드폰으로 빠르게 내가 실거래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 호객론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뜨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니까 핸드폰으로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자, 미주 아파트 32평이 작년 8월 8억 5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최근에 1월에 거래가 됐는데 이 44평형 1월에 11억 5천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전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2월 달에 3억 5천이죠. 그러면 11억 5천에서 3억 5천을 빼면 얼마입니까? 투자금이 8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자, 향후에 청량리역에서 주변 일대에 가장 인기가 많을 아파트는 확실히 이 미주 아파트가 재건축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미래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얼마 뒤에 이 미주 아파트에 경매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매각기일이 5일 뒤로 잡혀 있습니다. 33평이고 8억 8천 신건입니다. 경매를 들어가려면 신건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8억 8천이 알맞은 금액인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실거래가를 살펴보니 작년 9월 9억 5천까지 거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층 G타입으로. 근데 이 경매 물건은 8억 8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 권리 분석 잘 하셔서 이것도 기회를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입을 하셔도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투자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은 당연히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신규로 청량리역 주변에 분양하는 단지들과 재기 청량리 재개발구역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인 미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에 가장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는 바로 롯데캐슬 로블레스입니다. 역과의 거리가 초근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억 5천이라는 높은 호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거래된 가격 흐름을 보면은 작년 7월 달 이 9억 9천, 10억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심 단지인 크래시티 한번 볼까요? 크래시티를 보면은 이 올해 초에 10억 3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9월에는 11억 최고가를 찍었고 지금도 이 매수 대기자가 꽤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3년에 완공된 입주 7년차의 레미안 크래시티가 현재 호가 흐름은 10억 초중반입니다.
물론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라는 큰 주거벨트 라인의 대장 아파트이죠. 하지만 입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청량리역과의 인접성도 그리 가깝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격의 흐름은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가 한 2억 정도 호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신규 아파트니까 호가만 더 높은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신규 분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일이고 다음 주고 청약에 관심을 둬야 할 아파트 단지들이죠.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수자인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타입이 이 10억대 후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만할 정도면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 이 정도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인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앞으로 청량리 역세권의 수많은 노선들이 결합이 되면서 주변에 이 상업 라인이 얼마나 커질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거기에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이 노블레스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를 가져갈 거라고 보고요. 현재 노블레스 호가가 12억 중반 정도죠. 근데 이 친구들은 12억이 아니라 한 13억, 10억 이 사이대로 가격 라인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 가격 라인을 결정해 주는 거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는 이 청량리 4구역 롯데캐슬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을 하는 분들은 평당 2,600일 것이다. 평당 2,800일 것이다. 평당 3,000도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많은데 아직도 이 신비주의입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았죠. 이 친구가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덤으로 이 미주 아파트의 미래, 그리고 청량리 재기동 재개발, 전농 답심리 뉴타운까지 가격 흐름을 끌고 가는 이 대장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청량리 역세권 주변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그리고 미주 아파트 5일 뒤에 경매하는 것까지 이 호갱노노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